네, 지금부터는 뉴스 퀵배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9시 0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후보 지역 관련돼서 어제 밤사이에 빡세게 취재를 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우선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72차 역사상 최초로 하는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잠깐 좀 들어주세요. 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의 원칙은 전략 공천을 한다.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공천을 함에 있어서는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당에 신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인사들의 재배치,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당 사상 최초로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요새 바빠요. 새우잡이로 대게잡이로 고구마밭 거의 체험 삶의 현장 수준으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분석해본 자료를 보니까 미국 갔다 온 장동혁 대표 서울 제외하고 3곳 어제 보니까 이렇게 양양에서 어망손질하는 장면 오늘 아침 그 사진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을 다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그 D-42일에 선상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오늘 당대표에게 재보선 전략공천 후보자들을 보고합니다. 오전 10시로 알려져 있었다가 다시 또 오전 9시로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변경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략공관위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9시로 시간이 급변경되었다. 기자들 따돌리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일부라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발표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보안 유지 때문에 시간을 계속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9일입니다. 다음 주에 현역 의원 일괄 사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적어도 이날까지는 전략공천 전체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을 두루두루 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까지 14군데 지역별 후보자 선정은 대략 마무리가 되어갔다.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막판까지 모릅니다. 발표하는 마이크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이거는 확언 또는 단언할 수 없는 게 바로 후보인데요. 미세 조정 또는 막판 뒤집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운이 되는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저한테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전운수 대변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 등은 사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마 여부가 논의가 됐었고 물론 지금 이 순간도 기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사실무근이고 정해진 바가 없고 현재 논의 중이며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꽤 오래전부터 출마 문제를 상의해 왔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사인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하정우 AI 수석
77년생,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79년생,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 82년생, 그리고 전은수 대변인이 84년생입니다. 모두 7080 세대. 좀 다른 개념의 7080이죠. 청와대 4인방 가운데 하정우 수석이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다라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하정우 수석은 이제 본인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직접 청와대 당국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그거 말고 또 어떤 말이 필요하겠느냐.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일찌감치 밝힌 대로 베트남에서 돌아오는 대로 아마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마는 구분응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아마도 이번 재보선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하정우 수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인천 계양을로 주소 이전을 하고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쳤던 김남준 전 대변인도 이번 재보선에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로 가느냐? 아마도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연수갑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인천 지역구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두루 취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하남갑도 나왔고 또 그랬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인천 연수갑으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인천 연수갑 출마를 희망하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당내에서 적절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전은수 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최근에 격상한 것도 사실은 이번 재보선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구에 출마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전직 청와대 당국자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경쟁했던 전 대변인은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회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바대로 울산 남구갑에는 전략공천 대상으로 전태진 변호사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다음 주 월요일 출연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 저희가 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산 갑구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해철 전 의원, 김용 전 부원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었는데요. 특히 여러 언론에서 확인한 바대로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억울합니다. 조작 기소가 사실상 확인되고 있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당내를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2심에서까지 유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이대 코트라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무죄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곤란하다. 다른 지역구까지도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된 뒤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선거전략단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김남국 대변인의 전략공천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날 정청래 대표는 이광재 전 지사,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 뜻을 확실히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지역구가 어디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 연수갑 가능성이 높고요. 이광재 전 지사는 어디로 가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물었습니다. 답변은 몰러유. 예, 몰러유. 하남갑 아닙니까? 몰러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평택을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 고위 관계자가 저의 취재에 직접 확인해 준 것은 이광재 전 지사 평택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남갑입니까?
확인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하남갑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치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광재 전 지사의 최측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평택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분당에 있지 뭐하러 가겠냐. 차라리 강원지사로 출마를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떻게 조국 대표와 피 철철 흘리는 선거를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가장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김용남 전 의원인데요. 바로 대기 중입니다. 바로 저희가 모시고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환상으로 시간을 맞춰주실 수 있을지 깜짝 놀랄 지경인데요. 어제 난리가 났어요. 네, 김용남 전 의원님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예, 언제 전화를 받으신 겁니까? 지난주에 지난 주중에 예. 연락이 와서 잠깐 보자고 해서 예. 여의도에서 만났고요. 예. 그래서 6.3 그 재보궐에 출마할 수 있겠냐? 예. 아니 뭐 출마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예.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결정하면 가능하겠냐? 그래서 예. 아니 그 결정하시는 대로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 그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가 됐죠. 예. 그야말로 선당 후사인 건데요. 사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국회를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예. 좀 원하는 지역구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이 결심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어떤데? 아니 일단 당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수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 정당으로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네. 뭐 관료 출신 비롯해서 기존의 당적을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뭐 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대단히 많은데 네.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뭐 제가 해야죠. 예. 선당우사 아니라 아니. 뭐 더한 것도 해야죠. 이렇게 겸손한 분이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맨날 이쪽에 앉으시다가 이쪽에 앉으시고 약간 후보자의 개념으로 하니까 또 이게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의원님께서 워낙 달변 가시고 뭐 정책 능력도 뛰어나시고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원님이 오시는 게 굉장히 땡큐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기여하신 바도 많잖아요. 민주당의 뭐 오기영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의왕 가천의 지역구를 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네. 비롯해서 뭐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그 뉴스가 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같이 하던 좀 스타디 그룹 뭐 모임이 있어요. 이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 작업이 좀 더 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상법 개정,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예. 하남이냐, 평택이냐? 예, 안산은 정해진 것 같아요. 안산은 김남국 의원으로 정해졌다는 게 이제 뭐 대체로 좀 정평이 나 있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온라인 상에는 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어느 분이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상에는 용남, 하남, 가남 이게 이제 밈처럼 많이 돌았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당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길래
온라인 검색을 하고 연락을 하셨나? 뭐 이런 온라인 검색.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아니 그 특정 지역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원님 입장에서는 하남이 좋겠어요? 평택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경기도 사람으로 예. 뭐 경기도 어디나 다 관심 지역이고 예. 원래 수원이 의원님 지역구셨. 태어나기를 수원에서 예. 태어났죠. 고향이 수원이신 예, 예, 거죠? 예. 예. 그 뭐 하남 하면 저 부모님 이제 둘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선영이 그쪽에 있고 뭐 예. 평택은 또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예. 분사무소가 또 평택에 있는 인연은 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할 일이 많은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이 많은 지역. 일이 많은 지역. 예. 예. 평택이 일이 많습니까? 하남이 일이 많습니까? 자꾸 대답을 강요하시는데. 예, 다 그 제목이 나와야 돼요. 네. 할 일을 따지면 사실은 그 하남을은 미사 1, 2, 3동하고 이제 그 덕풍 3동으로 딱 네. 이렇게 신도시로 예. 정해져 있고 하남갑은 면적이 훨씬 넓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이 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기도 있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남을에 이어서 하남갑도 신도시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평택을도 고덕지구에 삼성전자 반도체도 있고 있습니다만 하남갑이 조금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남갑이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선호하신 데는 평택보다는 하남이다. 아니 할 일이 많은 곳. 할 일이 많은 곳이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뭐 전입 신고도 마쳤고, 또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라서 또 국민의힘도 계열이 많아서 오자구도에서 선거를 치르게 돼서 개혁신당은 후보 안 낸대요? 개혁신당도 후보를 냅니까? 그러면 육자구도가 되는 거군요. 네. 대단히 복잡한 선거 그렇죠. 구도가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후보가 많은 게 또 오히려 또 선거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근데 평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평택은 진짜 고차 방정식이죠. 예. 네, 고차 방정식이라 조국 후보는 그야말로 인지도가 왕이죠. 예. 그리고 평택을에 의외로 지금 황교안 후보가 예. 여론조사 지지율이 꽤 잡힌다는 거예요. 오? 그렇대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옛날 쌍용차 지금은 예. KG 모빌리티로 예.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 자동차 공장이 큰 게 있어서 거기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아마 김재현 예. 후보가 평택을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야말로 그 다자구도인데다가 다 나름대로 평택을을 픽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아하. 근데 그 과정에서 단일화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 단일화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러면은 다자구도가 완주하는 방식의 선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예. 야, 그러면 진짜 피터지섬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 자체가 가면은 좀 그 어떤 후보가 됐든 민주당 후보나 상처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권자 예. 지형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남갑이 조금 더 어려운 선거구인 건 맞아요. 아, 그래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예. 그러니까 보면 추미애 의원이 지난 총선에 정말 신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새벽 4시 넘어서 사전 투표함 개봉되면서 역전을 예. 간신히 했는데 예. 작년 대선 결과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작년 대선 결과를 봐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네. 표하고 당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얻은 네. 표를 비교해 보면 예. 이 김문수 이준석 표가 한 6천 표 이상 많아요. 오.
하남 갑만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보수 성향이 예. 강한 지역이죠.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지역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의원님께서는 보수 그 유권자 지형에 조금 뭐랄까 그 괜찮은 후보 아닐까요? 쾌적화돼 있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내심은 그 특정 지역을 그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을 때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이제 언급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남이었어요. 하남. 네. 예. 혹시 그 만나자고 하신 분이 네. 뭐 솔직히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셨나요? 원하는 지역 있으세요? 이렇게. 그거를 대답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하네.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 전에 미리 그냥 당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결정하면 예. 따라줄 수 있겠냐 그래서 거기 뭐 네. 그랬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누가 만나자고 했습니까? 그건 너무 지금 민감해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공개하실 수가 없고. 예, 그러면 그분이 지금 다쳐요? 아니 그 지금 이번 재보궐 관련해서 예. 전략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이 될 수 있겠죠. 그분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기존에 그 예. 거론이 안 되던 예. 제가 이제 딱 예. 픽이 된 거니까 예.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나는 안 만나주고. 그럴 수 있어서 예, 그렇군요. 사실 이럴 때는 뭐 공개보다는 비공개하고 넘어가는 편이 서로 신간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유관 인구가 한 6만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워낙 크니까요 그쪽에. 예, 그래서 삼성이나 반도체에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찾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의원님한테 평택을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가야 되나? 아니 저는 뭐 당이 필요로 한다면 네.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또 약속은 지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당장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가 됐든 어느 동네가 됐든. 남은 날짜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캠페인 전략을 어떻게 뭐 지역에 맞추어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이제 경기도로 정해진다면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물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원에서 국회의원 할 때 그때 이제 8달 경찰서 유치를 확정하고 지금 그게 개청을 해서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가능한 게 사실은 여당 의원이라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산부터 해서 기재부 장관도 설득해야 되고 이제 쭉 라인을 밟아 올라가야 그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서 직원의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 이거를 유권자분들에게 적극 알려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번에 국회 입성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또 쏴주셨고요. 용남 오빠 고고 당선각 여기 나왔어요. 용남 하남 가남 네, 꼭 당선되세요. 응원합니다.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응원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